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여섯 강 하기가 쉬운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또 북쪽에서의 상리 장뚜루벌. 자, 어디 있더라, 어디 있더라. 아, 여기다. 상리의 이야기가 그것이다. 강계군 종남면 한전동 장뚜루벌 에서 일어난 상리의 경우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 강계군 그 종남면 한전동, 그러니까 종남면이라는 걸 보면은 강계읍에서 강계군에서 맨 밑에라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가 그 장진군하고 붙어 있어요. 그래서 장진군에서 그 새쌍동이를 보다라는 시가 있잖아요. 그 장진 강가를 지나가면서 새쌍동이를 만나가지고 새쌍동이한테 이름을 지어줘요. 근데 그 새쌍동이들이 내려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왔었다니까. 그때 있었는데 내가 그 박사논문 쓸 때까지만도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명인가 살아서 왔더라고. 근데 거기서 종남면으로 넘어가니까 종이니까 맨 마침 남쪽이다, 최남단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거기서부터 장뚜루벌이라고 하는 장뚜루벌, 장은 길게 뻥 뚫어져 있다라는 데가 어디예요? 개마고원. 거기를 넘어가면은 이제 강계가 나오는데 그 강계읍성으로 경서가 진입하는 과정이죠. 드디어 이제 경서가 여기 와서 이제 뭐를 해요? 안착을 해요. 안착을 해서 떠돌이 생활을 접고 안착을 해서 6년간 사시죠. 거기에 첫 번째 그 관문인데 거기서 경서사가 그 뭐지? 주막에 들려가지고 술을 이제 주막에서 술 한 잔 마시려고 하다가 주모를 희롱하게 됐죠. 그래서 주모를 희롱해서 엉덩이를 좀 쳤는데 그때 이제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달라들어가지고 이 중놈의 새끼가 아니지, 그때는 좀 변해서 늙은 놈이. 그래가지고 이제 시비가 붙어서 돼지게 두드러 맞고 거기서 누구를 만나? 기적적으로 김탁을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김탁을 만나려고 그 쌍매를 했겠지. 다 인생은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근데 정해져 있더라고 믿고. 아, 싫다고. 아, 경호는 해미장터에서 역경계의 비도를 실험하고 나서 이거 해미읍성에 들려 대장부의 기회를 활짝 피면서 읍성을 돌아보고 시한수를 읊었어. 시한수를 읊었어요. 나중에 해미장터에 오셔서 경사가 시한수를 읊어요. 이 시에서 가야산은 합천군 hin사가 있는 가야산이 아니고 서산군에 있는 가야산이더라. 이거 가야산에는 천년고찰 개심사가 있고 또 주변에는 서산바에 삼전불이 있고 또한 도비산에는 부석사가 있고 가까이에는 또 천장암도 있으니 이 안이 좋은 것인가. 가야산, 서산군 가야산이에요. 자, 아까도 말했지만 나오네 뒤에. 경호는 이 가야산을 무지막지 좋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호사는 또 서산 가야산뿐이 아니라 어디 가죠? 해인사 가야산. 경호사는 아무래도 가야산하고 인연이 많아. 서산 가야산, 그 다음에 합천군 가야산. 둘 다 거기서 그냥 저기를 묻어버려요. 그냥 아주 몸을 묻어. 이 가야산을 무척이나 사랑해서 훗날까지 개심사에 자주 머물곤 했다. 더구나 부근의 해미읍성을 경호선사는 너무너무 좋아해서 붙다가 머물던 카필라상이라고 그래요. 거기 무슨 카필라상이죠. 경호사가 카필라상이라면 카필라상이지 뭔 말이 많아. 그래서 경호사가 거기를 가보니까 카필라성이라고 말할 만한 게 아래를 내리다 보면 그 해미읍성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중생들이 있어요. 경호사가 볼 때는 아, 여기 법왕이 머무는 곳이구나. 내가 법왕이 돼서 여기 중생들을 제도하리라. 이런 엄청난 생각을 하시는데 경호선사가 스스로 자기가 법왕이라고 그래요. 법황이라고도 하죠. 자신을 붙다가 중생을 내조도한 법황이라고 해요. 법황은 서가모니 그러는 거죠. 비하여 자신도 이거 가야산을 지키며 중생을 제도하가 생을 마치기를 간절히 서원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요. 아, 이런 시가 남아있다니까. 살다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형사가 이 뜻을 그대로 이뤘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그나마라도 이걸 이루지 못하고 쫓겨가게 됐으니 가야산 이과영고 등시신이요. 이미 쓰고 짠 거 다 맛본 뒤에요. 그러니까 전봉준 장군이 처형을 당하고 난 1895년 가야산리 토유진이라
조가 화소신무하니니 월백 풍청도미빈이로구나. 뒤에 또 있어. 이것만 하면 이과 영고 등시신. 이미 지나간 과거, 지나간 영고세월, 영광스럽고 고통스러운 영고세월이라고 하나냐. 흥망성쇠 영고세월, 이미 지나간 영고의 세월 등등등 등이 써있죠. 등등등. 영광스럽고 고통스럽고 등등등 시, 이것들이 다 매웁다. 매울 신자니까 이것들이 다 괴롭고, 뭐 영광스럽으면 뭐하고 고통스러웠으면 뭐하고, 다 지나간 일들이 다 뭐더라. 생각해보니 영고성쇠 흥망성쇠가 다 괴롭더라 이런 얘기요. 괴로워? 괴로워 죽지요. 이 사랑하는 천봉준을 놓쳤으니 어떻게 하느냐. 그래가지고 또 쫓기고 있으니, 그래서 기껏 온다는 게 이 가야산으로 온 거예요. 해미읍성에 올라왔어요. 가야산리 토유진이라. 가야산 속에서 토의해본단 말이에요. 뭘 토의해봐. 그냥 생각이나 한번 해보자. 서로. 극한 진, 토유진. 토유진은 뭐야? 깊은 이치. 그러니까 그 대도를 성취한 자이기는 하지만 천봉준 장군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면서 마음자리가 심성을 깊은 이치를 찾아보고자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극한유 참진. 얘를 토의해보자. 이제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자 라는 뜻으로, 쉽게 말하면 심신이 괴롭지만 마음자리를 찾고자 이 가야산에 들어오신 거예요. 가야산내 토유진이라구나. 조가 와서 신모하니요. 새들은 노래 부르고 꽃들은 미소를 지으니 마음이 무한히 좋구나. 오냐냐 찌들찌들한 거 다 귀찮고, 새가 노래 부르고 꽃이 피어 있으니 너무너무 좋더라. 봄? 가야산에 온 거는 봄이에요. 1895년 봄. 봄. 지긋지긋해. 소심한 하염없는 이마. 월백 풍청 도미 비니요. 월백. 달은 밝고 바람은 맑으니. 밝은 달, 맑은 바람. 이것이 도미 빈이로다 이 말이야. 도에 빈은 뭐야? 손님 빚으로 부족하다. 부족하지만 그냥 만족하고 싶다 이런 얘기죠. 안일미지만. 빈은 아니지만 도의 벗. 누가? 바람과 맑은 바람이 도의 벗은 아니지만, 응? 도의 벗은 아닌데 그냥 손님으로 만족한다 이런 얘기야. 손님으로 왔더라. 누가? 맑은 바람과 달이, 밝은 달이. 밝은 달과 맑은 바람. 도의 벗으로 부족하지만 만족하도다 이런 얘기야. 아닐 밑자 있죠. 도의 벗은 아니지만 그냥 만족해. 그러니까 경화선사가 여기에 지금 들어오면 도 닦으러 오신 거야. 도. 뭐 아까 극한 토의해 본다고 했잖아요. 아까. 그래서 황묘유성 장복이요. 거기다 대고 벗도 있어. 벗도 있는데 도반도 있는데 황차 이런 얘기야. 황차 하물며 있어요. 있을 이유 뭐가 있어요? 유성 장복에. 유성은 뭐예요? 유성이 여기서 카필라성을 유성이라고 그래요. 그 경화 부처님이 떼어놓은 그 카필라성, 그거를 유성이라고 하고, 유성이, 카필라성이 장엄하게 보계를 이루고 있어요. 보계장터.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보계장엄이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카필라성. 서가모니가 이룬 그 왕궁. 그렇지만 보계장엄이라고 했으니까 부처를 이룬 자리죠. 부처를 이룬 그 보계장엄이 빙 둘러 있더라. 그게 무슨 읍성? 해미읍성. 경선사가 볼 때는 밤에, 낮에 가도 예뻐요 거기가. 근데 밤에 보니까 맑은 바람도 있고 밝은 달도 있고, 뭐 벗은 아니게, 도의 벗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손님으로서 만족하고, 또 뭐래요? 보계장엄이 또 둘러싸여 있어. 황차. 그러니 여기가 왔다요. 내가 여기 보니까 응장황극도미륜이라. 응장황극도미륜이라. 응당 장차 이런 얘기예요. 장차는 왜 앞으로 이런 얘기죠. 응당대가 장차 법황이 되어가지고 지극하게 미한 중생들을, 미륜을 내가 끝까지 극할 때까지 내가 미한 중생을 제도하겠다. 끝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응장황극 도움이 이루는 경허선사의 의지지요. 미흡한 중생을 내가 건너게 해주겠다라는 법왕으로서, 경허선사 내가 법왕으로서, 여기 뭐 복외장터도 있고 다 있네. 너무 듣고 벗으로 만족하지 않지만 그래도 괜찮아. 그래서 포방의 지극한 방편, 미안 중생을 내가 제도하고자 하니, 총금 일납 중중보라 오마이카라. 지금부터 이런 얘기예요. 총금은 지금으로부터 일납. 일납이 뭐예요? 납이라는 거죠. 옷. 납승은 그거 옷 하나로, 이거 승복 하나를 가지고 중중복. 여기서 일납은 의복 하나, 승복 하나를 가지고 중중보는 뭐예요? 거듭 깨어 입었다 이 말이야. 여기서 보자는 보충에 입는다니까 옷 한 벌로 거듭 내가 깨어 있고, 여기서 옷 한 벌로 내가 중생들을 제도하겠다. 멋있어? 와, 엄청 멋있지. 종급 일남 중중보. 오 마이 갓. 야, 그래서 우리 경허선사는 평생 동안 옷 한 벌밖에 없었어요. 저거 찌들찌들한 저거 옷 한 벌을 가지고 그냥 깨어 있고 뭐 있고, 이게 진짜 나비지. 요즘 중들은 뭐 지금은 아니지만 성철 스님 있을 때 그냥 옷을 누덕누덕 일부러 찢어서 귀여워서 입어서 누덕누덕 조각천루 가루해서 만들어서 두빌해서 입으면 뭐디어. 이 경허선사처럼 정말로 일납 하나를 가지고 중중보했어요. 거듭거듭 깨어있고, 그렇게 하고 뭐하다가 불하운잠 노차신이로구나. 불하운잠, 내가 불하 내려가지 않을 거야. 절대 여기 안 내려가. 어디로? 운잠, 구름 끼고 봉우리잠, 구름 낀 봉우리를 내려가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지. 뭐하기 위해서? 노차신, 이 몸이 늙어질 때까지 나는 여기 안 내려가. 오 마이 갓. 안 내려갔어야 되는데 내려가셔가지고 아주 소박한 꿈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이 산을 지키다가 나 하산하지 않을 거야. 구름 낀 이 봉우리를 지킬 거야. 야, 뭐냐, 운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그게 바로 그 경선사가 원하고자 하는 이상향이죠. 운잠이. 내가 이 가야산 지킬 거야. 그리고 내 몸이 늙어질 때까지 이걸 지킬 거야. 라고 했는데 늙어지기는 나발이고 간에 쫓기다시피 가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 해미읍성을 가면은 그냥 이 시 때문에 아주 그냥 이게 마음이 그냥 찢어질 듯 속상해요. 가서 보면 이것 하나를 지키지 못하고 가셨구나. 기껏해야 여기 하나 하려고 했는데 못 지켜요. 이 시 기가 막힌 시잖아. 이런 것도 말이지, 웃겨요. 대한불교 조계종 뭐죠? 이런 것도 다 해미읍성에다가 거기 서산시에다가만 얘기하면은 그냥 덜커덕 갖다가 이걸 딱 해서 만들어 줄 텐데, 커덕떡 하나 써놓으면은 얼마나 좋아. 경허선사를 기리는 것도 되고, 경허선사의 선을 알아보기도 하고, 경허선사의 위대한 포부도 알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개뿔 하지도 않아요. 어이가 없어요. 이 시는 경허가 대도를 성취하고 얼마지 지나다는 호서 시절, 아직 하야산에 머물며 서산에 있는 해미성을 둘러보며 해미읍성에서 역경계의 비도를 성취하고 씁쓸하게 읍성에 올라 중생제도의 선을 굳건히 세우고 일생을 이곳을 지킬 것을 굳게 맹세하고 있으니. 근데 이것은 전봉준 장군 나타나기 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쓴 이 자체도 지금 전봉준 장군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랬단 얘기야. 근데 내가 다시 보니까 이거는 그 전봉준 장군 그 이전에 이게 저번에 대도를 성취해서 포부를 가지고 여기로 올라온 게 아니고, 어쨌든 간에 그런 씁쓸함이 묻어있는 슬픈 시더라고요. 포부를 드러내는 멋진 시가 아니라 슬픈 시. 이후 경허는 실제로 영원하면서 선풍을 일으키며 수많은 불사를 진행하면서 자신이 작성한 기문, 서문, 영천, 법어 등에서 여러 법문 마지막에는 항상 뭐라고 써놔서 호서, 병독, 귀납, 호서로 돌아가는 병든 늙은이, 병동충, 이렇게 썼어요. 호서, 귀납, 병동이라고 하는데, 호서로 돌아가는 병든 늙은이. 왜냐하면 경허사가 자기 자신을 여기를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이 호서를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언제나 경허사의 본향은 호서였어요. 그래서 호서, 병독, 귀납이라고 써. 그래도 병든 늙은이는 왜 썼냐면 그 뒤로 전봉준 장군 뒤로 가면서부터 이제 다 병독이야. 왜? 마음병이 들어버렸어. 그래서 그 뒤부터는 전부 병독, 호서, 병독, 귀납 이렇게 쓴다니까. 이라하여 자신을 호서로 돌아가는 병든증이라고 적고 있다. 지나간 연고들 예보도가 기록되고 외치는 경우는, 그러니까 이게 1895년 이후라니까요.
전봉준 죽고 난 이후. 근데 그때는 제가 이 박사 논문을 쓸 때는 전봉준을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썼지만 사실은 이거는 그 이후의 이야기더라 이런 얘기죠. 세상 실은 보고도 있고 수상 가야산 속에 들어가 깊은 이치를 찾아보고도 한다. 꽃이 활짝 피고 새들의 노랫소리는 하염없이 경화의 마음을 비추고 밝은 달 밝은 바람은 토의 벗으로 아주 만족스럽더라 이런 얘기죠. 더구나 가필라성의 복의장을 대신하는 해미 흡성이 삥 둘러쳐져 있고 깨달은 자 경화 자신은 법왕이 되어 내가 이 중생들을 제도하리라. 언제까지? 이 몸이 늙어지도록. 늙어서 고부랑 될 때까지 중생들을 제도하고 싶었다 이런 얘기죠. 지극한 방편으로서 미한 중생을 제도하고 지금부터 이 납승 경화는 더 말할 것이 없이 이것을 보수하고 중중보수 오단벌로 기어 있고 또 기어 있고 이것을 보수하고 지키다가 이 몸이 늙어지기를 소박하게 염원하고 있더라. 사실 이때의 경우는 세속의 인연인 전봉준 나오니 이제서 나오게 됐어요. 왜냐하면 몰랐으니까. 제가 박사 논문을 이거 쓸 때까지만 해도 이런 사실이 이런 비극적인 현실이 숨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지나간 흥망성쇠 흥망연고가 도대체 무슨 말인가 했더니 그 얘기더라고. 전봉준 장군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심적인 환경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호는 호서를 너무너무 지극히 사랑해요. 이것을 지키겠느라고 중중보도 내가 깨어있고 또 깨어입어서 그리고 이것으로부터 반천리밖 여기서부터 반천리 밖에 희양산에서 있어요. 희양산이 있는데 거기는 충청북도죠. 충청북도 희양산인데 거기가 이제 오암 송시열에 사당이 있고 경호선사가 또 송씨잖아요. 조상이에요. 그래서 오암 송시열 사당이 있는 희양산을 찾아갔다가 거기서 또 시한수를 읊어요. 거기도 또 이런 이야기죠. 이것도 되네 그것도 되네. 전봉준 장군 사형 당하고 난 뒤에 전봉준 장군 아들이 있잖아요. 전용현이라고. 용현이 용규가 있는데 용규는 죽고 용현이만 살아가지고 용현이를 데리고 여기 사당묘를 가요. 어디 만동묘 오암 송시열이 있는 만동묘를 가서 그거를 보여주고 거기서 또 꼬셔요. 중대라.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훌륭한 그거가 되라. 유학자가 되라. 이렇게 말해주는 게 그 자랑하는 장면이 또 나와요. 그래서 경호선사는 자기 자신을 뭐라고 불러? 호서객. 호서 나그네. 즉 호서로 들어가는 병든 중.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요거 하나가 또 남아있네. 호서객. 제목이 호서객이래. 대사희양 주차간이요 생광 백배 향산이로구나. 반천리의 호서객이 옥경청중 해투하니로다. 있겠죠? 대사. 여기서 대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서산대사 무슨 대사 하면은 이런 대사자 사자를 선비사자를 쓰지 않아요. 스승사를 쓰죠. 큰 스승이라 해가지고 그죠? 근데 여기는 선비사를 쓰니까 이 누구다? 유학자다 이런 말이에요. 유학자 중에 대사가 누구 있어요? 우암 송시열, 이연적 이런 엄청난 거목들이 있잖아요. 그 우암 송시열이 경호선사의 조상이라 경호선사가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큰 선비 대사가 희양주 차간 희양산 여기 희양산 요 근처에 머물렀다고 하더라. 소문으로 누가 우암 송시열이 이 희양산 근처에 머물렀다고 하더라. 그래서 찾아온 것이 만동묘예요. 생광백배의 희양산이구나. 과연 큰 대사가 희양산 근처에 머물렀다는데 과연 그 희양산보다 100배 더 빛나더라. 뭐이가 자랑하는 거죠. 과연 희양산보다 100배나 더 빛나더라. 누가? 우암 송시열이 희양산에 머물렀는데. 반천리의 호서객이요. 여기 써있죠. 반천리 밖에 있는 나는 호서객이다. 여기에서 멀지 않는 곳에가 반천리예요. 멀면은 천리라고 하고 가까우면 반천리라고 그래요. 두 가지밖에 안 써요. 오리십리밖에 안 써. 그래서 반천리 밖에 내 이름은 뭐더라? 나는
호석액이더라. 내 이름은 호석액. 반천리의 호석액이요. 옥경 청중 해투한이로다. 옥경은 뭐냐면은 구슬옥자인데 그 소리 땡 치는 소리 있죠. 돌소리 가운데에 청중, 돌소리 가운데에 해투한, 한가로움을 도적질해 간다 이 말이야. 투도라고 하죠. 멋있는 말이 아니야. 에이씨. 저게 오를 해자라고? 수레에 오르다? 그럼 뭐요? 돌소리 속에 한가로움을 도적질해 간다. 근데 이걸 쓴 이유가 있겠죠. 뛰어올라. 하여튼 한가로움을 도적질해 간답니다. 이 해자는 뛰어오를 해자인데 해투한이로다. 찝찝하네.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텐데. 오를 해 인칠투 한가 뛰어올라 펄쩍 뛰어올라 한가로움을 도적질해 가다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뛰어오를 해가 좀 해석이 매끄럽질 않아요. 반천리바고서나 그네 돌소리 속에 한가로움 돌소리 속에서 한가로움을 도적질하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 해가 뭐가 있어야 돼. 해. 그렇지 않으면 이상한데. 옥경은 경색소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옥으로 만든 경색소리 속에서 옥으로 만든 경색소리 속에서 그 옥으로 만든 경색소리 등등등 속에서 한가로움을 뛰어올라서 도둑질해 간다. 여기에 지금 그게 들어있어요. 여러분 넘어가면 안 돼요. 이 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네 번째 줄에 있는 옥경청중을 잘라야 되고 해투한을 잘라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걸 알아야죠. 옥경소리와 해투한 이게 중도가 들어있나요? 어디와 어디? 중요한 건 한이죠. 한. 왜? 이 한의 반대가 있나요, 여기에? 한의 대꾸가, 대립이.
이거 중요해요. 옥경 청중 자르시고 해투한 자르시고 중요한 거는 허물고가 여기 있어요. 응? 어마어마한 말이니까 이것도 화두로 써도 아주 좋은 화두가 되겠구만 그래야. 대단한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뭘까요? 옥경청중 해토한. 옥경은 경새소리라 했죠. 그럼 경새소리가 뭐죠? 한가로움은 뭐죠? 네. 그거를 빨리빨리 알아차릴 줄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자, 다음에 희양산은 경본 문경과 중부 괴산 접경에 위치하고 있더라. 희양산, 그러니까 충청북도에 있어요. 있는 산으로 근처에 명찰 봉암사를 문경 봉암사를 품고 있어요. 근선비 희양산의 이 근처에 주하였다더라. 누구? 오암성시열. 가문이 이 근처에는 조선시대 유명한 사원들이 온집해 있고 대대로 양반분벌 가문이 그 일가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희양산을 100배나 더 빛나게 하고 있다. 누가 오암성시열이. 그 다음에 여기에서 경어는 자신을 일러 500리 반천리 길을 달려온 호서나그네라고 칭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죠. 여기 지금 저기는 오암성시열 때문에 경선사가 여기를 좀 자주 들려요. 자주. 그리고 희양산은 특히 돌산이야. 돌산이니까 옥경소리가 나오겠죠. 오르는 길에서 커다란 바위를 자주 볼 수 있기 때문에 경어는 이곳을 희양산에서 돌소리 속 한가로움 도적해 가리. 아, 이게 오른다는 게 뛰어올라구나. 경새소리로 그거를 국한하면 안 돼요. 돌소리는 희양산 전체가 돌이 많아. 그러니까 거기 올라와. 돌소리 속에서 독소리 속 한가로움을 내가 도적질해 가겠다. 왜? 여기 누가 있어요? 오암성시열. 라는 자연에 조화된 선지의 기틀을 중도부리의 선기를 걸어내며 방껏 뽐내고 있더라. 여기서 큰 선비는 오암성시열로 경어는 유학에도 조예가 깊고 또 자기의 집안이라 엄청 자랑해요. 희양산이 이 근처에 조하였다더니 누가? 오암성시열이. 만동묘도 있어요. 거기 가면. 예? 희양산에. 과연 희양산은 그분으로 인해서 100배, 1000배 더 빛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죠. 왜? 오암성시열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흑사람이. 뭐지? 그게 노론이야? 노론의 대가야? 몰라. 노론인지 소론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사색 당파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중요한 건 뭐예요? 어? 돌소리 속에서 한가로움 훔쳐간다는 얘기야. 이게 맞는 말이야? 근데 이렇게 멋진 말이 없어요. 없어요. 우리 하도로 기가 막히죠. 돌소리 속 한가로움 도둑질 가겠다. 이야. 그 명성이 100배나 빛남을 칭송하고 그 명성이 100배나 빛 누구 때문에? 오암성시열이 때문에 희양산의 명성이 100배나 빛남을 칭송하고 반천리 밖에서 온다. 호서나그네죠. 되는 먼 곳에서 방문한 호서나그네. 호서로 돌아가는 병독귀나. 아주 경어선사는 자기 자신을 그냥 호서나그네라고 호서인이라고 말을 해요. 호서나그네 경어 자신은 돌소리 속에서 한가로움을 술에 도적해 가겠다고 하고 있더라. 이런 말이지. 아, 그 술에 도적해 간다는 게 술에 뛰어올라 이렇게 했거든요. 아까 술에 싣고 가겠다 그런 얘기인데 지금 돌소리 속 한가로움을 오를 아까 그 있었죠. 술에 싣고 도둑질 하겠다. 술에 싣고. 그걸 과연 술에 싣고라고 해야 되나? 술에 싣고 한가로움을 넣는 게 훨씬 좋네요. 왜 한가로움을 술에 싣고 가둬야 좋은가요? 수레가 문제가 있구만. 그 의지가 바로 돌소리가 어찌 한가롭겠다는 말인가. 그리하여 도적해가는 훈주함을 범하고 말았더라. 이것이 바로 중도. 여기 중도 들어있어야 안 들어있어.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큰 허물고는 아까 그 수레구만. 수레 싣고 간다는 거. 에? 한가로움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걸 잘 잘라서 잘 보시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대어가 하나 숨어 있어요. 자, 오늘 강의는 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사홍선이 있겠습니다. 중생을 다 간지오리다 언내를 더 그려리다 법문을 다 다음은 경어 대선사와 전봉준 장군에게 바치는 옛날 애국가가 있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가 항손 대하늘로 길이 다음은 산회가가 있겠습니다. 봄은 비로 이 자리에서 헤어지지만 마음은 언제라도 떠나지 마세 거룩하신 부처님을 항상 모시고 오늘 배운 높은 법문 깊이 새겨서 다음날 반갑게 마음의 뜻으로 부처님의 성전에 다시 만났습니다. 성불하십시오.